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명 그렇듯이, 국민의 그 실질적인 여론의 흐름, 민심의 현주소, 이런 것들하고요. 늘 그 이전 투구와 밀실 야합과 정치 구단들의 권모술수, 이런 거에 푹 젖어 있는 여의도의 그 낭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괴리가 꽤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의 그 분위기에 젖어 있는 사람은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일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그 점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반면에 민심은 매우 싸늘할 때가 많습니다. 민심은 그래서 예전부터 천심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의도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묘안과 분위기를 가지고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 따로, 여의도 따로. 이게 이제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의 고질적인 병폐이기도 한 건데요.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냐. 여론조사에 보면 첫 번째가 뭐로 나온 줄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공선 가능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낱낱이 국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 이걸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치판에 익숙해져 있고 늘 접촉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김건희 특검법이야,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괴리가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그렇다면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평판 연휴가 끝나는 12월 26일 날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을 의결합니다. 지금은 일부 언론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다, 뭐 이런 말도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끝나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인 12월 28일 날 이때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이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고,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이걸 반복해서 약속을 했지요. 자기네 지지자들한테. 그래서 이러한 일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다소 거칠게 요약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적극 수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조건부 수용입니다. 조건부라는 건 뭐냐? 독소조항을 다 빼라. 예를 들어서 거의 매일같이 생중계를 한다든지, 특별검사를 야당이 전권을 가지고 독점적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해준 그 점을 뺀다든지, 그 다음에 시기를 1월달부터 당장 특검이 발동이 돼서 1월, 2월, 3월, 4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특검은 말이죠, 처음에 70일 동안 하고 추가로 30일을 더 할 수 있어서 100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1월 30일, 2월 30일, 3월 30일, 그렇게 90일에다가 4월 10일까지면 딱 10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시작과 끝이 오로지 김건희 하다가 끝나게 만들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정략 아닙니까? 이 독소조항을 빼자. 세 가지 독소조항. 뭐냐?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두 번째, 매일같이 생중계하는 것 어떻게 막느냐? 그 다음에 시기를 총선이 끝난 다음에 하자. 이제 이게 그 독소조항을 뺀 수정, 특검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거 문재인 정권 때 1년 반 동안이나 탈탈 털었지만 그런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야? 그것을 이제 정쟁을 삼고 선거 정략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데, 그걸 왜 또 여지를 남겨놔? 그럴 필요 없어. 거부! 대통령한테 제2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를 하라, 이러는 거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략 세 가지. 첫 번째, 거부권 수용.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건 폐기. 그럼 나머지 두 가지가 남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조건부 수용. 총선 끝난 다음에 하자.
다른 하나는 대통령께 무조건 거부, 바로 28일날 본회의 통과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거부, 뜸 들일 필요도 없다. 네, 이런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고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김건희 특검법의 골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인데요. 그것만 하겠습니까? 만약 특검이 이제 시동에 걸린다면 민주당은 틀림없습니다. 거기다가 양평 고속도로 문제 또 끌고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까지 했다는 코바나 콘텐츠 기획 전시 기획사 거기에 대한 불법 협찬 의혹 이런 것도 들고 나오겠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그 크리스찬 디오르 명품 파우치 그 얘기 또 들고 나오겠지요? 산 넘어 산 학력에 대한 의혹 제기 그것도 들고 나오겠지요? 그래서 대통령 배우자를 직접 겨냥하는 그런 의혹 제기 이게 최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총선이 그냥 처음과 끝이 김건희 특검으로 얼룩져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다 있을 것이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묘안이 있을 것이다. 묘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러고는 있는데 한동훈 지명자는 이미 얘기를 했지요. 위원장은 뭐라고 했느냐. 이 김건희 특검법은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이다. 악법이라고 이미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윤재옥 그 원내대표하고도 같은 입장인 거지요. 윤재옥 원내대표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다. 민심 교란용 악법. 빈틈이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아무튼 이것이 특검법이 이제 시동만 걸린다면은 전국 이슈가 거기에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이것은 꽃놀이패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몰아가고 만약 수용이 되면은 총선을 김건희로 치를 수 있으니까 그것대로 이득이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제 민주당은 이것만 물건으로 주면 된다. 이번 총선은 김건희 총선이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거부권 행사. 어떻게든 이어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거나 시간을 들인다거나 뜸을 들이는 것은 민주당 프레임에 걸리는 것이다. 그냥 보지도 말고 묻히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바로 거부권 행사. 아주 빠르게. 그것만이 정답이다. 그런데 고민이 없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가령 양곡법이라든지 간호사법 이런 거부권하고는 다른 겁니다. 노란봉투법 거부권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부인,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번째로 바라고 있는 첫 번째가 공천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역시 당정관계가 수직관계구나. 또 이런 비아냥거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 김건희 특검법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게 무슨 독소조항이고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야당하고 뭔가 협상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러한 생각하고 아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고민도 비슷할 겁니다. 어떻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극단적 풍도를 하는 그런 모양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또 대통령과의 관계가 재정립됐구나. 아, 이전에 김기현하고는 역시 다르구나. 이런 변화된 모습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거지요. 한동훈 장관이 장관 시절에 말이죠.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죠. 합법이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된다. 예외가. 어떻게 보면 양쪽 얘기를 다 한 겁니다. 한동훈 당시 장관이. 퇴임하기 전에 장관이. 이건 합법이다. 근데 합법도 법이라면은 그 앞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고민이 사실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발언이 있었을 때 용산 대통령실이 매우 불쾌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오늘 동아일보에 칼럼이 써 있습니다. 특검 정면 돌파해야 윤석열도 살고 한동훈도 산다. 뭐 이런 제목의 동아일보 칼럼에 실렸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마치 조건부 수용의 여지를 남겨놓은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이미 다 끝난 걸로, 문제 없는 걸로 판명난 일인데 왜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식의 여지를 두느냐. 이제 이랬다는 겁니다. 아무튼 성일종 의원은 이런 의견을 제시했네요. 이 특검은 주권도 되지 않는 야당의 사법 테러다. 그렇지만 시기를 조정을 해서 총선 이후에 한다면 못 받을 이유도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비주류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거 말고 특검 이전에 특별감찰관 빨리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제2부속실 김건희 여사를 이제 보조하고 관리하는 제2부속실 빨리 설치하자.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그거부터 하자. 그러면서 특검을 피해가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공천을 어떻게 공천 시스템을 투명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1월 달로 넘어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선대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고 이때 이것과 맞물려 있는 건데 우선 당장 이번 달 28일 김건희 특검법 이것을 첫 번째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됐다. 이 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